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 TV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공기업 중 한 곳에서 일부 직종에 대해 정년 연령 제한을 전면 폐지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근래 들어 정년 연장과 관련된 논의는 저출산,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사회 각계각층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정년 연장은 사회적 변화에 맞춰 기업들이 정년 연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부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까지 분분하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6월 20일 한국전력에서는 전기공사협회, 대한전기협회와 실무협의회를 갖고 송배전 근로자의 연령 제한을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적정 수준 이상의 건강을 유지하는 고령층 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확대 및 보장하고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 진입에 대비하여 새로운 근로기준을 제시하는 혁신적 정책이라고 합니다. 한전은 노화 속도와 건강 상태는 사람마다 다른데 최근에는 환갑을 훨씬 지나고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이 매우 많아졌다면서 연령에 따른 일괄적 자격 만료가 아닌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을 만들어 건강한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 변화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전력 보도 자료입니다. 한전, 전기 근로자 연령 제한 전면 폐지, 초고령 사회의 새로운 일자리 기준 선도할 것이라는 제목인데요. 송배전 근로자 11종의 기능 자격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체력과 건강 중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고령화 사회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총 11종의 기능 자격 연령 제한 전면 폐지 내용입니다. 현재 송배전 공사의 시공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배전 4종, 송변전 7종의 기능 자격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결정으로 전 분야 전기공사 근로자의 기능 자격 연령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배전 분야는 기능 자격 연령 제한을 2020년 12월에 기폐지를 하였고요. 송변전 분야는 기존에는 만 65세 또는 67세 이상 시 자격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선 내용에서는 신규 폐지를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아무리 건강한 체력과 신체를 보유한 숙련 노동자라고 해도 일정 연령이 되면 자격이 일괄 만료되어 작업 참여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강과 체력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작업 참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또한 한전은 작업자의 체력과 건강 기준을 강화해 현장 안전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8월에 기능 자격 운영 기준을 개정하여 단순 연령이 아닌 협력회사 근로자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최우선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즉시 개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령자 근로자 대상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철탑, 전주 작업을 시행하는 고소 작업자와 고령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 당일 건강 상태를 더욱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고 음주 측정 의무화, 체험형 고령자 취약 재살해 맞춤형 집중 교육 등 안전보건 특별 프로그램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한전은 이번 정책이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일자리 확대 및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고령 근로자의 안전하고 유연한 근로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최근 발표한 새로운 정책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효과 높은 인구정책에 집중 투자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지원 사항을 보면 계속고용, 맞춤형 외국 인력 확충, 첨단기술 활용 등이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세대별 일자리 확대와 적극적인 외국 인력 유치를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제도 개선 및 계속 고용 지원 사항을 보면 경제활동 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제도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에 착수합니다. 특히 2031년이 되면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전국 기준 58만 4천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서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계속고용 보장 방안을 우선 연구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 기준을 종사자는 60세, 시설장은 65세로 규정하고 있고, 기준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규 복지 서비스 연령 기준도 유연화합니다. 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65세 기준이 유지되고 있으나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나이는 72.6세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늘어난 건강 수명을 고려하여 신규 복지 사업을 도입할 경우에는 연령 기준을 60 내지 80세 등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시니어 재고용을 확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오는 7월부터 다자녀 가구 공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뒤 계속고용 정책을 추진합니다. 2자녀 공무직 직원은 1년, 3자녀 이상 공무직 직원은 2년까지 계속 고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계획은 시 본청과 산하, 공사공단, 출자 출연기관, 공무직 직원에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법정 정년 연장은 세계적 흐름이기도 합니다. 해외 주요국은 10년 전부터 정년을 만 65세 이상으로 올리거나 폐지를 해왔습니다. 다음은 해외 주요국 정년 사례를 보겠습니다. 미국은 1967년 정년을 65세로 정했고 1978년 70세로 올렸다가 1986년 정년 개념 자체를 없앴습니다. 영국은 2011년 정년 개념을 삭제했습니다. 일본은 법정 정년은 65세이나 근로자가 원하면 70세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현행 65세인 정년을 2029년까지 67세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외국 사례는 참고만 해야지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된다는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연령별 구성비 등 처한 환경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무의미하다는 뜻입니다.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해법을 찾아야 하지만 섣부른 공론화가 힘든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는 총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시간에 대해 주요 국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은 36년, 미국 15년, 일본은 10년이 걸렸는데요. 한국은 7년으로 급속하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 일하는 노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5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세에서 79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무려 60.2%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령층의 계속 근로 희망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요.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60대인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평균 73세까지 오랜 기간 동안 노동시장에 잔류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특히 정년 연장을 희망하는 비율이 83.4%로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정년 연장은 계속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정년 연장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정년퇴직 연령 연장 검토안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